지난 9일 북한군 230명은 화살머리 고지 인근 경기 연천군 비무장지대 불모지 작업 도중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습니다. 우리 군의 경고 사격에 북상했는데 서너 명이 또다시 군사 분계선을 넘어온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10분 만에 첫 침범 지점으로부터 100m가 안 되는 지점에서 군사 분계선을 50m 정도 추가 침범한 겁니다. 한 번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연결이 된 상황이었고 길이 없고 또 수풀이 우거져 있어서 또 인원들이 이렇게 방황했을 수 있습니다. 또 최근 불모지 작업과 지뢰 매설 등에 투입된 북한군이 늘어난 가운데 비무장지대 안에서의 활동도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MBN에 군사 분계선에 근접한 북한군의 활동이 빈번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 분계선을 안 넘은 상태에서도 경고 방송을 많이 하고 있다고 현재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이뿐만 아니라 대전차 방벽 설치와 전술도로 보강 등의 활동들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지난 9일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우리 군의 경고 사격에 물러난 수십 명의 북한군. 합참은 곡괭이와 도구를 들고 작업하다 길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 당시 이들이 하던 작업이 담벼락 설치였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최근 군사분계선과 DMZ 북방 한계선 사이 일부 구간에 담벼락을 세우고 땅을 파고 도로를 건설하는 작업을 한 정황이 있다며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일부 지역에서만 벌어지고 있어 군사분계선 북쪽에 길게 장벽을 세우려는 것인지 단순히 경계 방호 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것인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북한은 지난해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두고 두 교전국 관계라고 선언한 뒤 남측과 물리적 연결을 끊고 있습니다.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이미 경의선과 동해선 등 남과 북을 잇는 세 개 도로 모두에 지뢰를 매설하고 가로등을 철거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군 활동을 면밀하게 감시하는 한편 유엔사와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 담벼락, 장벽을 도대체 어디에다가 어떤 형태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휴전선이라고 부르는 군사 분계선은 155마일, 그러니까 약 250km 정도 되는데요. 북한군은 서부와 중부, 동부까지 여러 곳에 걸쳐서 담벼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전방 감시 초소, GP 건설에 쓰는 콘크리트 재질로 추정이 되는데요. 높이가 사람이 키 정도까지는 올라오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기초적 공사 느낌이라며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비무장지대 안에서 담벼락을 설치하는 이 행위가 정전협정 위반인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담벼락, 방벽이라고 하니까 얼핏 베를린 장벽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베를린 장벽은 우리처럼 한때 분단 국가였던 이 서독과 동독 국경에 있던 장벽이죠. 그렇죠. 지난 1961년 동독이 만들었고 1989년 베를린 시민들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전체 길이가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을 나누는 43km의 장벽을 포함해 약 155km 정도로 남북한 휴전선보다 짧고요. 높이는 4m가 조금 안 됩니다. 여기에 탈출을 막기 위한 지뢰와 철조망 등 시설물도 설치돼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북한 거는 뭐 사람 키 높이라고 하니까 좀 낮기도 하고 뭐 전방위적으로 다 설치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혹시 이게 베를린 장벽처럼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좀 단정 짓긴 어렵습니다. 일부 구간의 방벽들이 장벽으로 이어지려면 어떤 조건들이 좀 필요할까요? 비슷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이 형태가 아무래도 좀 비슷해야겠죠. 군 관계자는 동일 형태로 방벽이 만들어지는 상황은 아니라며 단순한 경계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시죠. 효율성과 비용적 측면에서 쉽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부분적으로 중요 초소, 노출을 피하기 위한 담벼락 설치, 이것으로 보는 게 상식적이다. 네, 다만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의 단절을 선언한 만큼 장벽을 만들기 위한 초기 단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북한과 관련한 중요한 이슈가 또 푸틴 대통령의 방북입니다. 임박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정황을 좀 종합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초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실제 성사가 되면 푸틴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집권하던
지난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에 북한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북러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우리 국방부 장관도 한마디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 더 긴밀한 안보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포탄 등 군수물자 공급이 이뤄질 것이란 의미입니다. 신 장관은 북한이 포탄 480만 개를 담을 수 있는 최소 10,000개의 컨테이너를 러시아에 보냈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우크라이나 공격을 위한 탄도미사일 수십 기도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군이 중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은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9일 낮 12시 30분쯤 비무장지대에서 작업을 하던 북한군 일부가 군사분계선을 약 50m 침범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분계선을 넘은 북한군은 약 20명으로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이 이뤄진 뒤 즉시 북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북한군이 즉각 북상한 것 외에는 현재까지 특이 동향은 없습니다.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작전 수행 절차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군은 북한군 여러 명이 곡괭이와 같은 도구를 지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작업 중 길을 잃은 것으로 판단해 침범할 의도는 없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비무장지대는 수풀이 우거져 있어 군사분계선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북한군 중 일부는 무장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에 다가오기 전부터 상황을 관측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이 북한군의 침범 사실을 이틀이 지나 공개한 것을 두고선 남북 사이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응은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하되 메시지 전달 측면에서는 다소 숨고르기를 하면서 상황을 확전으로 몰고 가지 않으려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지난 9일은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날입니다. 서로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우리 군도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